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 해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 중국의 이 히토리 무기화에 대항해서, 왜냐면 이 히토리 무기화 때문에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에 들어가는 이 히토리 자석류 가격이 들쭉날쭉하면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가격 인하에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히토류 자석 소재를 제외하고 이를 페라이트 제품으로, 페라이트 자석 소재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이럴 경우 다른 전기차 업체도 테슬라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 페라이트 자석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다 뭐 거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노이즈 필터라고 해가지고 이 전자제품 내에 고유에 발생하는 이 노이즈를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전자파 차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상신전자라는 업체도 이 노이즈 필터로 이 전자기기 내에 그 고유에 나오는 그 전자파를 차폐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 페라이트 코어를, 그러니까 자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신전자가 이 페라이트 관련주로 이름이 나오면서 뭐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했죠. 물론 그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그 기업의 1분기 실적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상신전자의 주력 제품은 노이즈 필터입니다.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속에 들어가는 노이즈 필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라이트 코일, 소형 가전 등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코일들을 사용됐고, 또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리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그 ESS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데 이 리액터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노이즈 필터가 가장 그 매출액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에어컨이나 세탁기, 이런 냉장고 같은 가전들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중에서도 신규 사업하고 있는 리액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회자되고 있는데요. 상신전자가 이 리액터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와 전장 부품으로 납품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 상신전자가 뭐 이런 그 전장 부품에서 완전히 뭐 뭐라 그럴까요? 주력 사업이 교체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호도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상신전자는 어디까지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노이즈 필터를 만드는 게 주력 사업인 회사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리액터라는 게 신재생에너지와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또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출에서 기여도 하는 바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올해 1분기 때 노이즈 필터가 전체 매출액의 57%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그 페라이트 코일이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터는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죠. 예.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셨을 때 1분기 매출액이 296억에 영업이익이 3억 6,900만 원을 기록을 해서 까딱하면 적자 날 뻔했어요. 그만큼 상신전자의 제품들은 전자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걸 납품받는 대기업들이 뻔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그 몇몇 소수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납품 단가 자체를 뭐 그렇게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예. 밖에서 이번 1분기 때 당기순이익도 4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이 정도 되면 그 경기 침체로 매출 외형이 줄어들게 되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신전자의 최대주는 미래나노텍인데, 이 미래나노텍이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쪽에 신규로 진출한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인 상신전자도
이 모회사인 미래나노텍과 함께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쪽 사업에 나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신전자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뭐 그러니까 지분을 2%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 뭐 말 그대로 주가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낮아지면 뭐 싸 보이는 거겠죠. 이 상신전자는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1분기까지. 근데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9,500원 정도 나올 정도로 실적은 괜찮게 뭐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그 에어컨이나 세탁기나 이런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들이 올해 2분기 들어서면서 확실히 경기 침체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상신전자의 매출 외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6월달 들어와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확실히 그 2분기보다 3분기 때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2분기 실적은 확실히 나쁜 걸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딱 끝나면서 주가가 뭐 다시 또 큰 파워로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뭐 페라이트 관련주로 묶이는 것보다는 전체 매출액, 실적에서 이 상신전자가 그 주로 납품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가전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도 매출 외형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페라이트 관련주, 테마주 바람보다는 이미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도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면서 쭉쭉 올라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페라이트 바람을 타고 오른 겁니다. 이렇게 오르면 솔직히 투자자들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인내심 갖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 기회를 노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손바뀜이 된 걸 다시 돌아 내려왔다가 21선에서 받아서 다시 땡겨서 이때 털고 나간 거 거리랑 보시면 이렇게 터졌죠. 그러면 진짜 장기간 우하향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실적도 나빠졌기 때문에 이 상신전자 같은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항상 뭐든지 실적을 놓고 우선 따지시고 테마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테마 바람이 불어서 잠시 잠깐 뭐 급등하고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도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가는 처음 움직인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